안녕하십니까. 국제시사 문예지 파도의 김동기 편집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국제시사 뉴스들, 중요한 뉴스를 갖다가 몇 개를 골라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평천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원래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잖아요. 그린란드를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린란드는 지금 덴마크령입니다. 이 그린란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옛날에 덴마크인데 지금 완전 독립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이슬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하고 그 캐나다 쪽 사이에 그린란드라는 섬이 있어요. 북극 바로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극지라 가지고 어업을 주로 하고 먹고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자치령이 독립 일보 직전인데 덴마크는 그래도 이제 그 주권은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돈을 좀 줘요. 그래서 1년에 그 덴마크 중앙정부에서 한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로 보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좀 넘게 보조를 하고 있어서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를 트럼프가 지금 그러지 말고 그냥 미국에 들어오면 어떻겠냐? 우리 미국이 내려갔다가 그냥 병합을 해버릴 테니까 미 합중국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돈 주고 사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덴마크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했겠죠. 당연히 주권 국가니까, 통치권을 가진 나라니까. 지금 이렇게 미국이 여기에 신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지구 온난화가 있기 때문에 북극지대가 지금 녹아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북극은 꽝꽝 얼어가지고 아무도 못 다니는 곳인데 지금 북극이 녹아가고 있기 때문에 태빙선 같은 거 여러분도 알죠? 앞에 이렇게 얼음을 깨고 갈 수 있는 그런 배들만 좀 이용하면은 북극 항로를 열 수가 있어요. 북극 항로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럽 갈 때 싱가포르 앞에 말라카 해협 거쳐서 수에즈 운하 거쳐가지고 유럽을 가잖아요. 동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스카처럼 올라가가지고 베링해를 지나서 베링해에서 그쪽 그린란드라든지 아니면은 북해로 가가지고 아이슬란드 통해서 영국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북극해 쪽은 전 세계 강국들,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들의 격돌지, 각축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중국도 관심이 많고요. 러시아도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그린란드 같은 경우를 갖다가 미국은 가지겠다는 거죠. 미국은 그린란드의 해상 길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일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군사력도 동원해서까지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사이가 유럽과 아메리카 갈라지는 곳인데 이 해협이 또 뭐가 되는가 하면은 러시아의 그 잠수함들 있잖아요. 잠수함들이 몰래 달리는 길이에요. 그 길목이에요. 이런 걸 다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미국은 나라는 그린란드 인구 5만 6천 명을 갖다가 군사적으로도 지켜줄 수 있고, 그다음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당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덴마크가 한 1,000만 원 정도씩 1인당 주면서 겨우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린란드가 그 히토리도 세계 2위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 천연 자원이 많으니까 미국이 딱 개발해가지고 뭐 처음에 주민들 1인당 1억씩 보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주민들도 여론이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덴마크로부터 이미 자치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린란드 주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면 그냥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했던 경우가 꽤 많아요. 대표적인 중 하나가 하와이예요. 여러분들 하와이 같은 경우도 19세기 말까지 독립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왕국을 갖다가 미국 사람하고 그 내부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공화국을 만들고, 그리고 미국의 자치령이 돼요. 나중에 미국의 정식으로 50번째 주가 됩니다. 그린란드도 아마 이런 절차를 밟아서 51번째 주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저커버그예요. 저커버그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메타라는 회사잖아요. 메타는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커버그가 지금까지 팩트 체킹이라는 걸 갖다가 해왔어요. 특히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워낙 또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그걸 브레이크 잡겠다고 제3의 단체를 통해 가지고 팩트 체킹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검열을 했던 거예요. 이 검열이 조금 미국의 민주당에 치우쳤나 봐요.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저 저커버그가 저 친민주당이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했더니만 저커버그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서는 조금 중립을 좀 지켰죠. 그러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는 얼마 전에 바로 앞으로 팩트 체킹하지 않겠다,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팩트인지 아닌지 가짜뉴스인지도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글러지게 하겠다, 이런 말 했는데 결국은 뭔가면은 이거는 결국 트럼프한테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이 저커버그의 뒤에 있는 사람을 좀 봐야 돼요. 피터 틸이라는 사람 꼭 외워두세요. 페이팔을 만들고요, 페이스북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만드는 데 관여하고, 여러분들 올트만이 지금 리드하고 있는 챗 GPT 있잖아요. 챗 GPT 만드는 데 관여하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떠오르는 방산회사인 팔란티어 창립한 사람이에요. 아주 천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리콘밸리 우파 그룹의 일종의 리더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커버그가 꽤 리버럴하고 좌파적인 게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멘토로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커버그의 뒤에서 마크에서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약간 우경화를 이끄는 거는 역시 피터 틸이 아닐까. 세 번째는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스타머 영국 총리를 다 실각시키는 작업을 한대요. 키어 스타머 총리는 예전에
그 검찰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과 관련된 사건을 하나 다시 터뜨렸어요. 파키스탄계 영국인들이 집단 성폭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제대로 못 다뤘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지역의 지역 검찰 검사장이 바로 이 스타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일종의 싸움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돈이 많잖아요. 앞으로 그 스타링크까지 이제 상장하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재산은 1,000조를 넘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1,000조로 가게 되면은 미국의 주요 언론도 다 살 수 있고요. 영국의 BBC 뭐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세상은 많은 요동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트럼프 캠프 내에서도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들은 경계를 벌써 이야기하죠. 일론 머스크 빨리 내쫓아야겠다.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태풍의 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 뉴스는 작년에 베네수엘라에서 야당이 승리를 했거든요. 외부에서 여론조사에 보면 압승이에요. 압승인데 독재자인 마두로 대통령은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나니까 에드문도 곤잘레스라고 하는 그 압승했다고 하는 야당 후보가 지금 망명을 갔어요. 스페인 마드리드로 망명 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인 마이크 월츠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 다 만났어요. 앞으로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다룰지 여러분들 잘 지켜보세요. 베네수엘라는 지금은 엄청 못 살아요. 가난하게 짝이 없는 나라고 수백만 명이 다 지금 또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석유를 깔고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잘만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효율적으로만 하면은 이 나라는 사우디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이 예전에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가 이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달랠지 아니면은 군사적인 거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할지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봅시다. 자, 오늘은 한 요 4가지 정도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요. 평천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을 그런 국제 뉴스를 갖다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